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원전이 크게 성장하면 저평가 이 기업들이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원전이 지금 크게 성장하고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죠. 그럼 원전이 성장함에 따라 저평가에서 고평가로 갈 기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오늘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요. 전 처음에 영상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잘 모르거나 여러분들이 조금 잘 알 수 없는 내용들을 최대한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평가된 거 위주로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감사하다고 해줄 때마다 힘이 정말 많이 됩니다. 앞으로도 댓글 많이 꼭 달아주시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우주항공이나 아니면은 자율주행, AI 소프트웨어, 전기차, 테슬라 관련된 산업이나 관련주 저희가 자료집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클로가 최근에 전력망을 수주받으면서 주가가 아주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오클로가 미국 기업이죠. SMR 관련된 기업이고요. 미국에 조금 우리가 원전 기업이라고 한다면 몇 개가 있는데 뭐 오클로, 뭐 SMR 이런 기업들이 있죠. 뉴스케일 파워. 미국의 원전 기업, 그러니까 SMR이 원전이 SMR이라고 하지만 이 뉴스케일 파워의 티커가 SMR이에요. 네, 그래서 SMR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원전 기업 오클로가 한국의 한수원과 MOU를 체결하고 공군기지에 전력을 공급하겠다라고 계약을 했습니다.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까? 오클로가 알래스카에 아일슨 공군기지에 원자력 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다가 원자력 넣을게 라고 한 거죠. 공군으로부터 허락 통보를 받았다며 조만간 계약이 성사될 것이라고 언급이 됐고요. 정말 최근에 이 원전 기업들이 크게 올라가면서 오클로뿐만 아니라 원전 업체인 뉴스케일 파워도 20.4% 폭등한 41.6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원전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느낀 게 그 원전이 오르긴 하는데 이런 얘기가 최근에 많이 나와요. 원전을 지으려면 최소 몇 년, 1, 2년, 2, 3년도 아니고 5년, 10년인데 원전이 지금 수주받고 지금 실적이 오르고 주가 뛰는 게 맞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원전을 수주를 받기 시작하고 원전을 짓기 시작하면 가장 돈을 먼저 버는 기업이 어딜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민을 좀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원전을 건설하기 전에 먼저 설치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을 설치를 하는데 얘가 먼저 설치가 돼야 원전이 설치가 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원전 건설 위치가 결정이 되면 주변 전력망 연계 계획도 동시에 수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전을 지으면 뭐하냐? 원전을 지으면 사실 전기 만들어 가지고 뭐 거기서 쓸 거 아니잖아요. 원전이 만들어져서 전기가 만들어지면은 그걸 필요한 곳으로 송전을 해야 되죠. 전기가 원하는 곳으로 써야 되는 곳으로 뭐 데이터 센터가 많은 곳으로 송전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력망 공사는 더 빠르게 진행되므로 원전 완공 전에 송전 설비도 사용 가능 상태로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원전을 짓기 전에 먼저 이 송전망을 주변에다 깔아놔야 그래야 원전 짓고 나서 바로바로 전기를 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고리 5호, 6호기도 원전과 함께 이 765kV 맞나요? 예, 고압 송전로를 미리 건설 진행을 했고요. 신한울 1호기도 개통 연계 준비를 먼저 마치고 시험 운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통 연결이란 게 뭐냐?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국가 전력망에 연결해서 전기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원전을 짓기 전에 개통 연계를 먼저 준비를 해놓고 시험 운전이 되면은 그때 전기를 쏘는 거예요. 바로바로 쏴버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원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 전력망을 먼저 깔고 송전로를 먼저 깐다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전의 결국에는 주변의 인프라 투자에 같이 들어가는 거고 가장 먼저 돈이 꽂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다. 전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 그 원전이 만들어진다는 건 결국엔 송전선이 그만큼 늘어난다. 그만큼 송전로가 늘어난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다. 송전로가 늘어나면은 뭐가 필요하지?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송전로 늘어나고 전선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엔 구리가 늘어나겠구나. 구리 수요가 늘어나겠구나.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여기서만 구리 수요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구리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곳은 사실 전선만 구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구리를 굳이 볼 필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전선에서도 구리, 여기서도 구리, 저기서도 구리, 모두가 구리를 원합니다. 근데 구리 공급이 지금 점점 부족해지고 있어요. 보니까 뭔 소리야? 집중하세요.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따라 올해 지역 건설기계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경기 부양책을 열심히 하고 있죠. 이구 환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금리를 내린다든가 지급 준비율을 내린다든가 돈을 막 뿌리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서 4월 중국 굴착기 판매량이 49,139대로 전년 동기 대비 32% 늘었고요. 4월 한 달만 보면 12,547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굴착기가 많이 팔린다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이 굴착기를 쓸 때가 많다란 얘기죠. 이번에 이 건설 장비가 많이 팔린다는 이 건설 토목 활동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실제로 뭐 라면을 많이 먹으니까 라면을 많이 사겠죠. 라면 가지고 딴 거 하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건설 장비가 많이 팔린다는 거는 건설 토목 활동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보다 그거를 할 때 쓰는, 이 건설할 때 쓰는 이 구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굴착기의 교체 주기를 10년 정도로 보고 있고 아마 2010년대 초중반에 도입이 됐던, 그러니까 한창 중국이 잘 나갈 때 도입이 됐던 건설 기계가 이번에 교체가 이루어지고 교체가 진행되면서 아마 건설 기계에 좀 많이 쓰이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 거고, 보통 중국이 경기 부양이 되기 시작하고 중국의 건설 경기나 중국의 뭔가 토목 활동이 늘어나면 구리 수요가 같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구리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네. 중국에서도. 이거 보니까 원전에서도 구리, 지금 중국 내부에서도 구리 해가지고 구리에 대한 좀 흐름이 긍정적일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실제로 그냥 우리가 상상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숫자로 찍혀야 됩니다. 구리가 부족하다, 구리의 이 지금 원료가 부족하다, 이런 게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구리 재련소 가공 수수료가 마이너스입니다. 그게 뭔 소리예요? 구리 재련하는 데서 가공을 해줘요. 그럼 가공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오히려 돈을 내고 가공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뭔 소리지? 구리 정광을, 그러니까 이게 원료죠. 구리 정광을 처리할 때 재련소가 받는 수수료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 50에서 100달러 선에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최근에 급락했습니다. 중국의 구리 재련 능력은 지난해 1426만 톤에서 올해 1600만 톤, 2027년도에 1700만 톤으로 앞으로 훨씬 더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재련소 생산 능력 확대와 정광 부족이 이번 수수료 하락의 주된 원인이다라고 하면서 최근 수수료가 마이너스 43달러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얘네들은 재련을 많이 하려고 늘려요. 근데 이 재련할 만한 구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야, 그 돈, 그 구리 나가 돈 줄 테니까 나한테 줘. 그래서 재련을 해주는 애들이 재련을 하면 재련비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구리 정광이 부족하니까, 구리 정광이 별로 없으니까 오히려 돈을 내고 자기가 재련을 해서 납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공급 부족이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눈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P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으로 따지면 내가 돈을 맡기고 내가 지금 은행에다가 보관료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일부 재련소는 가격에 상관없이 충분한 원료를 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돈을 내도 구리 정광이 없다라는 거, 구리 정광 자체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광산이 더 많이 생산하거나, 그러니까 광산에서 구리를 더 많이 캐거나 아니면 재련을 안 하거나 둘 중 하나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광을 지금 더 캐야 되는데 부족하니까 지금 마이너스 P까지 내려간 거죠. 아니었으면 진작에 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네요. 지금 상태를 보니까 조금 상태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죠. 수요는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원료가 못 받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구리 재고가 확실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눈으로 보이는 중이라는 거죠.
구리 재고는 더 뚜렷하게 줄었고 같은 기간 이 런던 거래소의 재고는 9,600톤 정도가 감소했는데 더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23일 기준 16만 4,725톤이었던 재고는 일주일 만에 14만 9,875톤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리 재고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하락 중입니다. 우하향. 좀 차트 보여줄 거예요. 2023년 8월 이후 최저치고요. 2년 만에 바닥이에요. 근데 물론 딱 봤을 때 바닥 느낌은 안 나는데 바닥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지금 있는 재고 중에 40%가 뭐냐,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게 출고 대기 상태인 캔슬드 워런트 물량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재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태의 40%는 전체 재고 40%가 이미 출고 요청이 들어와 있는 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건데 창고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다, 이거는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밖에 안 남은 거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이 갈색깔이 재고입니다. 재고가 보시면은 급격하게 2024년도 9월부터 줄기 시작하죠. 그래서 확 줄기 시작하더니 올해 3월 들어서 미친 듯이 구리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고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여기에 절반은 뭐다? 요만큼은 아까 얘기했지만 나가야 될 물량이다. 지금 남은 재고는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재고라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게 구리의 재고가 부족해졌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P가 나올 만한 상황이 이래서 나올 만했구나라고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급격하게 구리 재고가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중에 절반 정도는 또 이미 팔린 거고 남은 게 요 정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좀 많이 재고가 소진되고 있네요. 체크가 됐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앞으로도 구리 수요는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재고는 부족한데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글로벌적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전선 원재료인 구리 수요가 늘어나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구리 사용량이 2024년 2,700만 톤에서 2030년에 3,100만 톤, 약 14%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데이터 센터는 더 늘어나겠죠. 현재 2023년 1,900개에서 2026년 19,500개로 3년 만에 엄청나게 증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3배 이상 더 증가를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데이터 센터는 이 서버, 냉각 장치, 전원 장치 등 복잡한 전력 인프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전기 전도성이 뛰어난 고순도 전기동이 사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리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데이터 센터의 초고속 처리나 데이터 저장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AI 칩의 지속적인 성능 향상에도 구리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리는 그냥 지금 거의 쌀처럼 어디든 쓰이고 있어요. 근데 공급은 줄어들고 있는 상태죠. 특히 원재료가. 엔비디아의 블랙웰 B200 GPU에는 3.2kg가 넘는 5,000개 이상의 구리 케이블이 사용이 되더라. 구리가 여기저기 정말 많이 쓰이죠. 중국의 구리 생산 점유율은 8%예요. 그러니까 구리 정광 자체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정제,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마이너스 정제를 하고 있는 이 정제 점유율이 48%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뺏기기 싫은 거죠. 얘들이 정제에서 독점하고 있는 걸 뺏기기 싫은 거고 정제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정광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구리 생산량은 2,300만 톤으로 칠레, 콩고, 페루, 중국 등등이 나눠서 어느 한 군데서 약간 독점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구리에 의해서 수혜를 볼 만한 기업들이 중요한데 얘네들 중에서 저는 저평가된 기업들을 좀 찾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적 대비해서 기업 가치가 저가에 있는 애들 좀 찾아보니까 지금 풍산, 이구산업, 대창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최근에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얘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긴 해야 되지만 그래도 얘가 기업 가치 대비 좀 저평가긴 해요. 근데 이구산업, 대창도 저평가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게 풍산 이 기업에 대한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연도별로 봐도 3년 연속 성장세가 이어졌거든요. 2025년도까지 보면은. 근데 실제로 2025년 1분기 실적이 좀 크게 오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2분기도 좀 긍정적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구산업입니다. 이구산업도 마찬가지로 2년 연속 좀 성장세가 이어지는데 올해 1분기 2025년 1분기도 실적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성장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대창입니다.
대창도 마찬가지로 23년도엔 적자지만 24년도까지 해서 실적이 회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얘네 셋이 저는 이제 구리 관련된 핵심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풍산, 이구산업, 대창 얘네들이거든요. 그래서 풍산을 보시면은 좀 올랐어요. 올랐는데 전 개인적으로 뭐 조금 밀리면 관심을 좀 가져도 되는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얘도 실적 대비해서는 기업 가치가 엄청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심을 좀 눌리면 둘만하지 않나. 그래서 85,000원 이하로 빠지면 좀 얘는 눌리면 관심을 좀 두는 걸로 하자,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하자면 이구산업, 얘는 바닥에서 이제 막 추세 전환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도 실적 대비해서 기업 가치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관심을 좀 둬야 될 것 같고, 대창도 똑같습니다. 실적 대비해서 기업 가치가 낮은 편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니까, 다 저는 구리에 따른 수요, 그 다음에 기업 가치가 좀 이제 평가받는 시기가 올 수 있을 것 같다,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얘기를 해보니까 충분히 이 구리 관련된 기업들을 열어보니 충분히 실적 대비해서 기업 가치가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정 가치 이하로 내려가 있더라. 근데 마침 구리 수요가 늘어나고 구리 재고가 줄어들고 지금 어떻게 보면 구리에 대한 쇼티지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다 보니까 우리가 좀 관심을 두자. 그래서 위에 얘기한 대로 풍산, 이구산업, 대창 이 세 가지 기업에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뭐 구리 관련주 관심 갖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는 어디서 좀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개인정보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예, 무료예요. 무료니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무료로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 우주항공 관련 자료집 저희가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여기에 트럼프 정책 독점수의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제가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그 다음에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가 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니까요. 다 무료거든요.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6월 13일, 6월 10일, 11일, 10일, 9일 추천주도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추천주도 무료로 꼭 확인하시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 국내 이슈 저희가 장전에 다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 장마감하고 매일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100% 무료로 다 운영하니까요. 평생 무료로 할 거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얻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 하나하나 눌러줄 때마다, 댓글 하나하나 달아주실 때마다 정말 힘이 크게 되고요. 영상을 찍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꼭 댓글 제가 다 읽고 있으니까 달아주시고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